일본의 시족 계보서가 발간되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동북아 역사재단은 고대 일본의 시족 계보서 신찬성 시록 역조본을 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책은 상중하 총 3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200쪽의 방대한 분량을 담고 있습니다. 고대 일본의 왕경과 그 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1182시의 시족지를 집성한 것으로 8세기 말 헤이안 시대를 연 환무 천황의 칙명으로 시작돼 815년에 완성되었습니다. 고대 일본 시족들의 본관, 사적, 조상의 유래 등 실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사료로 쓰이는데요. 고대 일본의 시족 1182시 중 한국계 시족 150시가 추가로 발견되었습니다. 기존 밝혀진 한국계 시족 163시와 합하면 고대 일본 시족 전체의 26%가 한국계인 셈입니다. 일본의 시족을 구성하는 한국계 313시 중에서도 백제계가 202시로 가장 많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나 한국계 시족 중에서 특징적인 것은 백제 무령왕 후손인 화조신입니다. 이 시족은 신찬성시로 편찬을 시작한 환무천황의 외척으로 당시 외국계 시족의 최고 위치에 있었습니다. 신찬성시록 전체의 구성은 천황과의 후손임을 주장하는 시족들을 황별로 배치하고 일본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의 후예 시족들을 신별로 외국계인 도래계 시족의 후손들을 제번으로 기록했습니다. 이들은 일본 왕권을 구족하는 시족들이며 상당수는 현실의 천황에 봉사하는 관인층이었습니다. 313시의 시족 중에는 백제계가 202시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고구려계 52시, 신라계 48시, 가야계 10시, 고주성계 1시 순이었습니다. 이 말을 분석해보자면 일본의 지배층을 구성하는 시족 가운데 상당수가 한국계라는 뜻이고 이런 사실은 일본인들에게 상당히 껄끄럽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시족이 일본 국민을 다스리는 상황은 오늘날까지 이어져 한국계 일왕을 섬기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대표적인 친한파 아키히토 일왕을 두고 아사히 신문에서는 1990년 노태우 전 대통령과 만나 일왕 가문에 한국계 혈연이 섞여 있음을 인정하는 발언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당시 통역을 맡았던 김상배 씨의 발언에 의하면 아키히토 일왕이 1990년 5월 24일 궁중에서 열린 만찬이 끝나기 직전 노 전 대통령에게 한국과 깊은 인연이 있음을 느낀다. 가계를 살펴보면 모계에 한국계 인물이 있는 듯하다는 발언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한일 월드컵 공동 개최를 앞둔 2001년에도 일왕 가문과 백제의 인연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바 있는데요. 당시 아키히토는 저 자신으로서는 간무천황의 생모가 백제 무령왕의 자손이라고 통일본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국과의 인연을 느끼고 있습니다. 무령왕은 일본과 관계가 깊었고 이때 이래로 일본의 오경 박사가 대대로 초청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무령왕의 아들 성명왕은 일본에 불교를 전해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키히토는 한국계로서 일본인들의 만행에 대한 책임을 느꼈는지 과거 식민지배나 전범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사과 같은 평화주의적 언행 외에도 한국 관련한 신화적 발언을 꽤나 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이 저질렀던 만행들을 반성하고 크게 뉘우치고 있으며 총리 아베 신조에게 후손들을 위해서 바른 역사를 가르치라고 일침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미래를 위해서라도 과거의 전쟁을 반성해야 합니다. 일본에 의해 초래된 불행했던 시기에 한국 국민이 겪은 고통을 생각하며 통석의 염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은 다시 전쟁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깊은 반성과 평화국가가 되겠다는 굳은 결의를 했습니다. 일본이 한반도 사람들에게 지대한 고통을 주었다는 깊은 슬픔이 항상 내 기억 속에 있습니다. 내가 걱정하는 것은 차츰 과거 역사가 잊혀지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고 말도 못하는 고통과 희생 위에 지금의 일본이 세워졌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후손들에게 제대로 역사를 전달해 나가는 것이 국가 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쟁 후 오랜 세월 동안 이어진 평화로운 세월을 회상하며 깊은 반성과 함께 앞으로 전쟁의 참화가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간곡히 기원합니다. 등의 발언을 했습니다. 한국을 두고 반성과 사죄를 한다는 이유로 아베 신조 전 총리와 사이가 좋지 않은 것으로 유명했는데요. 아키히토가 사죄 발언을 할 때마다 아베 신조는
이상한 말 하지 말고 그냥 기도나 하십시오 라고 하는 등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말하는 아베 신조 전 총리조차 한국계라는 사실인데요. 아베 총리의 외종조부 사토 에이사쿠 전 총리는 아베 총리가 최장 집권 기간을 경신하기 전까지 역대 최장수 총리였습니다. 아토 전 총리는 타계하기 1년 전인 1974년 임진왜란 때 붙들려와 일본 도자기 산업을 발전시킨 조선인들 중 한 사람인 심수관의 후손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가문도 임진왜란 이후 조선에서 넘어왔으머니다 라고 고백하고 무기식지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통한다는 뜻의 휘호를 남깁니다. 한국계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겪게 될 차별을 두려워한 사토 전 총리는 유력 정치인으로 쌓아온 자신의 권력이 무너지는 것이 두려워 차마 사람들에게 고백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자신과 달리 한국계 뿌리를 당당히 밝혀온 심수관의 모습에 부끄러움을 느끼다가 숨을 거두기 전 대나무 숲에서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듯 심수관의 후손에게 고백을 한 뒤 1년째 되는 날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2006년 주간 아사히는 아베가에서 40여 년간 머물며 아베 형제를 키워낸 구보 우메라는 여성이 아베 총리의 아버지 신타로가 가끔 집안에서 나는 조선인이다 라고 말했다고 증언한 기사를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외종조부나 아버지와는 달리 아베 신조에게 한국계라는 사실은 철저하게 감추고 싶은 치부와도 같습니다. 아베가 한국 때리기에 열을 올리는 것도 자신의 뿌리를 부정하며 완벽한 일본인이 되고 싶다는 심리에서 기인한 행동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완벽한 일본인이 되고 싶은 아베 신조가 행보를 확대하면서 그가 장례 총리로 다시 나설 수도 있다는 관측을 낳고 있습니다. 결국 건강이 안 좋아 퇴임한다던 것도 온갖 비리들로 얼룩진 자신의 악행들을 세탁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전 총리는 일본 집권 자민당 의원들로 구성된 포스트 코로나 경제정책을 생각하는 의원연맹 회장에 취임했습니다. 아베노믹스를 성공시키는 모임이라는 단체가 포스트 코로나 경제정책을 생각하는 의원연맹으로 간판을 바꿨으며 회장도 아베 전 총리로 교체되었습니다. 아베 전 총리는 설립 모임에서 스가 정권을 확실하게 지지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이렇게 사임한 지 2개월도 지나지 않아 아베 신조가 활발하게 움직임을 재개하는 것에 관해 주변에서는 벌써 총리로 세 번째 등판하기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아베 신조는 총리 재임 중 사실상 휴면 상태에 있던 보수 우파 모임인 창생일본도 조만간 재개시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지랖 넓기로 유명한 아베 신조의 활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데요. 아베 신조 전 총리는 2020 도쿄올림픽의 명예 최고 고문도 맡습니다. 아베 신조가 올림픽 조직위원회 명예 최고 고문을 맡고 있는 일본은 도쿄올림픽 해외 관객 자가격리 면제 검토도 하면서 올림픽에 본격적인 시동을 거는 모양새인데요. 이뿐만 아니라 올림픽 선수단과 달리 수송 지원이 곤란한 관객을 위해 입국 후 대중교통 이용을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일본의 코로나 상황이 역대 최악이라는 것입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1660명을 넘으며 도쿄의사 협회장은 일본이 제3의 물결 감염에 들어갔다고 경고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무슨 배짱인지 제2의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일부 전문가들이 바이러스 확산의 원인으로 지목한 일본 내 여행 장려 정부 캠페인을 수정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Conclusion. 페페TV. 실험이랍시고 야구장에 사람들 다 모아놓고 정신나간 짓 하더니 결국 또 터졌네요. 이런 정신나간 국가로 누가 올림픽을 보러 가겠습니까? 목숨 걸고 올림픽 볼 만큼 용감한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네? 아베씨 또 슬금슬금 기어나와서 한자리 해드시려 그러나 본데 잔잔바리 협회 회장 같은 거 말고 총리 하세요. 총리 그래야 일본을 단시간에 추락시킬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한국계라는 사실을 부정하려 하면 할수록 자신의 업보가 늘어나고 있다는 걸 왜 몰라요. 증조부나 부친도 다 세상 떠나기 전에 못 참고 고백을 하고 갔잖아요. 나는 한국인이다. 얼마나 답답하면 그랬겠어요.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반성해도 늦었습니다.
하루빨리 고백하고 자아성찰의 시간 가져보도록 하세요.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당신은 소중하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 일본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가운데 평소 한국 비난에 앞장서던 일본 산케이 신문도 한국의 대응을 모범 사례로 소개했다. 산케이 신문은 13일 한국 감염 경로 구할 파악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이 대량 검사와 감염자의 행적을 철저하게 추적하는 방식으로 코로나19의 증가세에 제동을 걸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달 2일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회담한 두케 마르케스 콜롬비아 대통령이 한국의 대응에서 배우고 싶다. 경험을 공유해주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는 청와대의 발표를 전하며 문 대통령이 2월 하순 이후 16개국 정상과 전화회담을 했는데 한국의 방역체계를 모델로 꼽는 이들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산케이는 감염 확대가 진정되지 않는 구미 각국에서 특히 주목받고 있는 것이 4에서 6시간의 감염 유무를 판정할 수 있는 한국제 진단키트라며 한국의 키트 등의 수출이나 지원을 요구하는 나라는 100개국을 넘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진단키트 제조업체는 한국에 확진자가 한 명도 없던 1월 초순부터 개발에 착수했고 당국은 1년 반 걸리는 허가 심사를 전염병 유행 시에는 2주로 단축하는 긴급 사용 승인 제도로 지원했는데 이는 2015년 중동호 흡기 증후군 확산을 겪은 후 생긴 변화라고 평가했다. 산케이는 한국이 진단키트를 활용해 신속하게 검사하고 감염자의 이동 경로를 철저하게 조사했다고 소개하고서 감염자는 1만 명을 넘었으나 6천 명 이상이 이미 완치해 감염 확대는 눈에 보이게 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신문은 대구에서 감염이 확산할 때 감염 의심자의 자택 등이 있는 곳을 찾아간 검진팀이 이동 검진을 하는 등 공격적인 검사를 하는 것이 한국의 특징이라고 평가했다. 드라이브스루 검사가 화제가 되면서 각국이 도입한 사실이나 최근에는 워크스루 검사 방식까지 도입한 것도 함께 소개했다. 감염 확산 초기에 병상이 부족해 자택에서 대기하던 환자가 사망한 후 당국이 중증 환자와 경증 환자를 구분해 대응하는 시스템을 고안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이달 13일 아사히 신문은 한국이 검사, 추적, 치료를 충실하게 한 결과 의료 붕괴 상황을 막았다며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에 관해 보도한 바 있다. 이 신문은 보건당국이 카드 사용 기록과 휴대전화의 위치정보 시스템 기록 등을 활용해 10분 이내에 감염자의 이동 경로를 특정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미국이나 유럽과 달리 당국이 외출을 금지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외출을 자제해 감염 확산 방지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일본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일본 언론들이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을 소개하고 있는 가운데 한 일본 네티즌의 트위터 글이 주목받고 있다. 하생이닷컴에 실린 한국 코로나19 대응 관련 일본 트위터 반응제하의 글에 일본 네티즌들이 많은 공감을 표하고 있다. 다음은 해당 글 전문이다. 어제부턴가 한국에서 나라로부터 보내온 음식과 생활용품 트위터가 돌아다니길래 그냥 좋네 라고 생각했는데 방금 이건 배급이잖아 라는 의견이 나왔다. 아니 부럽지 않은 거야? 정말 한국에서는 자가격리용 생활용품 팩이 보내진다는 걸 봤는데 정말 일본인이라는 사실에 너무 슬픈 나날이네요. 이런 증상으로 자가격리는 너무하잖아. 혼자 사는데 증상이 나타나면 어느 정도 비축분이 없으면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마음대로 못해. 한국에서는 자가격리자에게 생활용품 키트 보내준다지? 검사 장벽도 높고 경증자용 병상 확보나 이런 케어도 없다는 게 불안하다. 마스크가 없는 것보다 한국은 압도적인 검사로 감염자를 격리, 중증 환자 치료를 집중할 수도 있도록 감염자를 사분류
병원은 최중증, 중증, 중등증을 수용. 경증자는 생활치료센터에 격리. 검사는 거국적으로 계속 받게 해서 양성이 나오면 증상에 맞춰 격리시설로 안내받고 음성인 격리자에게는 충분한 식료품과 생활용품이 나라에서 지급받는구나. 한국이 부럽다. 과연 아미 모임은 이런 시기에서는 무섭다. 그나저나 도쿄 말고도 오사카에서도 외출 자제인 거지? 금지는 법률 때문에 안 되는 것 같고, 그럼 바로 감염법으로 외출 금지, 벌칙 규정 만들면 되잖아? 그냥 한국처럼 생활용품 보내던가. 준비 안 되어 있지? 아니란 일본이니까. 한국 정보. 외출 금지는 없다. 의료 붕괴는 없다. 사재기도 없다. 마스크는 나라가 지정한 날에 살 수 있다. 원격 근무는 그다지 많지 않다. 정보 공개는 제대로 되기 때문에 국민의 불안감은 없다. 나라로부터 2주분의 식료품, 생활용품이 각 가정에 배급된다. 각국으로부터 문의가 쇄도. 한국에서는 경증으로 자가격리하는 경우 나라에서 생활용품이나 식사 지원이 온다고 한다. 전 국민에게 100만 원 정도 현금 지금도 있다. 한 걸음도 밖에 나오지 마라. 생활은 지원해 줄 테니까. 참고로 한국 국가 예산은 도쿄도 국가 예산보다 적다. 일본 정부는 못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지 않은 것뿐이다. 다른 나라는 한국의 검사 능력과 의료기기 지원을 요청받아 협력을 약속하고, 한국은 그 나라에 체류하는 한국인 보호를 요청하고 협력을 얻는다. 한국의 방식으로는 의료 붕괴를 불러온다는 소리를 해왔지만 결과를 보면 자국민을 지키는 것과 연결된다. 아베 수상의 가족이 몇 명이든 1세대당 300만원의 비판 쇄도. 수입 5할이 감소가 조건, 귀찮은 신고제, 벌칙까지. 한편 대기업에는 1조 원 출자 일본정책투자은행을 활용하여 출자한? 나라를 좀먹는 아베 부인, 독재, 세상 모르는 도련님과 그 추종자들. 국민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의 지지자를 위해 정치. 아베 정권은 1원도 현금 지급하지 않겠다고 정한 모양인데 다른 나라는 생활 지원에 세금을 잘 쓰고 있다. 1400만 세대에 최대 100만원 가까운 현금 지급을 하는 한국. 대체 일본은 이웃 분단 국가로부터 얼마나 멀어지려는 생각이야? 정말 유감이지만 아베 씨와 한국의 문 대통령을 비교하자니 문 대통령이 더 능력 있다. 코로나 대처나 국민을 대한 정책 및 속도는 비교가 안 된다. 5.15라도 한국식 코로나 대책은 하지 않는다. 유흥업소 여성은 차별한다. 후생노동 성도 내두익 관청이 다 됐구나. 그만큼 검사하면 의료 붕괴 온다고 힘주어 말하고 대량 검사하는 한국을 비웃으며 무료 PCR 검사를 제의한 손정희를 헐뜯던 사람들이 점점 입을 다물기 시작했다. 아이치현이 한국처럼 적극적인 검사와 격리를 채용할 당시 검사 규제파는 의료 붕괴가 일어난다고 비판했습니다만 한국에서도 아이치현에서도 의료 붕괴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도 검사 수를 계속 억제하고 있는 도쿄에서 의료 붕괴가 일어나고 있는 현실. 한국의 검역과 방역이 효과를 보이며 감염자도 사망자도 극도로 억제하며 의료 붕괴를 일으키지 않았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런 이웃 국가에게 온갖 욕성을 퍼붓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일본 한 나라뿐. 그럼 일본과 일본 여론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를 비추고 있다. 한국이 한때 의료 붕괴한 것처럼 보인 것은 대구에 환자가 집중된 것과 경증자와 중증자를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 우선 선별을 도입하여 중증자를 우선하도록 하면서 문제는 해결되었다. 한국에 배울 점이 많다. 한국의 의료 붕괴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일본인의 비도덕성을 투영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반일이며 일본인에 대한 차별자라고 할 수 있다. 요새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으로 성공한 건 아마 한국일 거야.
스마트폰 위치 정보나 신용카드 결제 정보를 활용하여 감염 경로를 조사 대량 검사 격리를 되풀이하며 훌륭히 억제하고 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한국은 검사를 너무 해서 의료 붕괴, 드라이브스루 검사는 감염 확대라며 비웃었는데 발병하지 않으면 감염은 없다. 한국 의료 붕괴 헛소문을 텔레비전에서 퍼뜨린 무라나 카리코를 의학계에서 연고 추방하지 않는다면 전문가 직함을 단데도 믿을 수 없다. 아무 대책 없이 2개월을 낭비한 일본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